정순자 올해 72. 그녀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왔다. 젊은 시절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엔 빵집에서 일을 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다. 그 집은 그녀의 인생이었고 자존심이었다. 딸 미정은 그런 어머니를 늘 구식이라고 말했다. 엄마,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순자는 그냥 웃었다. 세상은 변했어도 그녀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오직 딸 하나를 믿고 살았다. 미정이는 효녀야.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순자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딸이 결혼하던 해 사위는 잘생기고 말도 잘했다. 직장도 번듯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늘 계산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 3년째 되던 해 미정은 아이를 낳았다. 손녀 수아는 순자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왔다. 엄마, 집 좀 내 이름으로 돌려줘. 무슨 소리니? 요즘 사람들은 다 미리 증여해. 세금도 줄고 나중에 상속 다툼도 없잖아. 순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엄마는 나 믿지? 내가 평생 모신다니까. 그 한마디에 순자는 마음을 놓았다. 그녀는 등기소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날 이후 집은 미정의 이름이 됐다. 처음엔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다. 딸은 여전히 다정했고 손녀도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미정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전엔 매일 전화를 하던 딸이 이젠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전화를 걸면 늘 바빴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 나 회의 중이야. 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전화를 끊는 순간마다 순자의 가슴은 시렸다. 그해 겨울 사위가 찾아왔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거기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상주예요. 순자는 숨이 막혔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걸어 다니고 밥도 직접 해 먹는데 요양원이라니. 사위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편히 지내시라고요. 며칠 후 딸이 와서 말했다. 엄마, 요양원 가셔야 해.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서 엄마 방 비워야 돼. 내가 살던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니? 법적으로 내 집이잖아. 그 한마디가 순자의 심장을 갈랐다. 순자는 결국 짐을 싸야 했다. 그녀가 평생 아꼈던 도자기 찻잔, 손수 만든 이불,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그 모든 게 박스 안으로 사라졌다. 딸은 냉정했다. 요양원 가면 더 편해. 거기 친구들도 많다잖아. 요양원 생활은 지옥이었다. 좁은 방, 낡은 침대에 냄새 나는 복도. 밤마다 순자는 딸 얼굴이 떠올랐다. 미정아, 너 정말 이게 효도니? 그러던 어느 날 순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정순자 어르신, 저희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라니 처음엔 사기 전화인 줄 알았다. 예전에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던 서류 중에 중요한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순자의 남편은 2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문건이라면 대체 무엇일까? 다음 날 순자는 휠체어를 빌려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받았다. 이건 남편분이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 아내 정순자가 평생 이 집에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그 한 줄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꿨다. 남편은 이미 그때를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 변호사는 말했다. 따님이 집을 증여받았더라도 이 조항이 있으면 거주권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바로 소송을 준비했다. 딸은 처음엔 비웃었다.
엄마가 그걸로 뭘 하겠어.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야. 피해자야.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딸은 변호사를 고용해 증언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의 유언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조용히 말했다. 정순자 씨에게 평생 거주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증여 계약은 부분 취소됩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았다. 며칠 후 딸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미안해.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미정아, 내가 미안하다면 이건 기억해라. 자식은 부모의 등을 밟고 오르지만 그 등을 찢어선 안 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찻잔에 차를 따랐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그 향기 속에 지나간 세월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했다. 이제야 내 집 갔구나. 그녀는 모든 걸 되찾았다. 하지만 딸을 잃었다. 그럼에도 순자는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은 주는 거지만 내 삶까지 내줄 순 없어.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자는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눈은 마치 새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유튜브 설명란.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 엄마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해. 그 한마디로 무너졌던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편이었고 정의는 돌아왔다. 눈물보다 통쾌한 복수 그리고 늦게 찾아온 평화의 순간.